이제 이 통합과학 책의 이제 오늘부터 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1단원이 있단 말이에요. 1단원.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은 이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 단원인데 1단원 첫 번째 소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를 2주차에서 먼저 했냐면 여기를 먼저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뭘 배운 거냐면 이제 이걸 배운 거거든. 주기율표를 배운 거. 그럼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은 일단 1번, 2번 있잖아. 그럼 1번, 2번이 수소하고 뭐지? 헬륨이고 그러니까 이제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이 되고 그 다음에 2주기에 있는 원소부터 시작해서 리튬부터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배워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수소 헬륨을 보통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을 가벼운 원소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소들을 보통 이제 무거운 원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쳤을 때 이 가벼운 원소들은 이때 만들어져.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다라고 해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빅뱅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그 빅뱅 초기 과정에서 이제 수소하고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주제는 우주가 이제 빅뱅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제 그거에 대한 뭐냐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배워요. 증거 2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거운 원소에 대해서 배우는데 무거운 원소는 여기 써 있잖아.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인데 이게 곧 다른 말로 바꾸면 무거운 원소거든. 요건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요거는 별이 탄생하고 그 탄생한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빅뱅에서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별에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완성이 되고 그 원소들이 뭘 하면 화학결합. 자, 몇 가지 배웠어? 기본적으로 2가지. 이온 결합과 공결합 2가지 배웠으니까 그런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이 뭐한다? 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단원의 첫 번째 주제여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할 때 뭐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화학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을 먼저 좀 해봤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통합과학 내용을 할 때는 일단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 중요한 이제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요 3, 4 있는 요 부분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통합과학에도 있는데 여기 어디도 있냐면 화학 원에도 있어요. 고등학생 2학년 배우는 니네 시험지 알아서 선생님이 뭐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은 다 요 단어는 요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보았다. 몇 개 정도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고사 보면 요 파트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의 킬러 파트가 또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때 영상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심심할 때 한 번씩, 물론 심심하지 않지만 한 번씩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단원의 주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시 이제 수업하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부터 할게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쪽 완자책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주 내용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돼. 이제 이 단어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우주론의 논쟁과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우주는 이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까지 일종의 쭉 뭐가 있냐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벌써 졸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좀 시작을 하면 돼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기 써 있는 첫 번째는 어떤 두 가지의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는 건 두 가지 어떤 대립적인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립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이 대립적인 의견을 이제 누군가가 해결.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해결해서 두 대립된 이론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야? 하나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또 두 가지의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의 대립되는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무언가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무언가에 의해서 해결이 돼서 결론은 우리는 지금 하나로 한다. 하나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가 뭔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을 뭔가 해결해주고 다시 논쟁이 있었는데 그걸 뭔가 해결해서 결론은 우주는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되는 내용이 여기 쓰인 것처럼 두 개가 있었죠.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첫 번째 이제 우주는 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주는 정지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집단들이 어떤 뭔가를 측정하거나 뭐 관측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로 그냥 우주는 이럴 것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논쟁이 왜 생기는 거냐면 중학교 과학을 배울 때 마지막 8단을 혹시 배웠니? 성단, 성은, 우리 은하? 응.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은하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워요. 이렇게 생겼다고 배우는데 초창기에 요 시대에는 우리 은하 자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은하 자체를 그냥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은하 자체는 크기가 커지거나 크기가 작아지거나 하진 않거든. 우주는 팽창하지만 그 우주에 구성되어 있는 은하들은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뭐한다고 배웠어? 멀어진다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있을 때 그냥 이제 이 우리 은하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우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여기 이제 은하를 보면은 은하는 결국은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별로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도 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별은 질량이 뭐하는데? 질량이 엄청 크거든 별들은. 그럼 질량이 엄청 크다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물체가 질량이 엄청 크면 이 별과 이 별들은 서로를 뭐하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뭐가 있냐면 아주 큰 중력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은하는 만약에 얘네들이 아주 큰 중력을 가지면 점점 뭐 해야 되는데? 모여서 수축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주의 크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유지되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분명히 중력에 의해서 서로 뭐 하는데? 끌어당기는데 이거를 끌어당기는 힘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냥 나물된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이제 요 정지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이제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우주 상수라는 게 존재해서 그 우주 상수가 중력에 의해서 이 별들이 모여서 수축하는 것을 뭐한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팽창인데 저 팽창의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분명히 수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에서 분명히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사이에 얘네들을 서로 뭐하는 밀어내는 팽창하는 어떤 힘이 뭐한다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뭐가 되냐면 팽창. 그러니까 결국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랑 중력에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주는 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하려고 하는 거랑 팽창하려는 힘이 같으면 우주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정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첫 번째 이 논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장은 기본적으로 할 때 우리 은하를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왜 이 우주 자체의 크기가 왜 일정하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지. 그래서 얘는 우주 상수라는 개념 때문에 우주를 수축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이쪽 입장은 이제 우주가 뭐야? 우주가 중력에 수축하려고 할 때 우주 자체가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서로 똑같아서 우주는 뭐한다? 정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둘 다 이제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주장인데 여기 잘 보면 아인슈타인, 르멘트, 프리드만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누구를 훨씬 더 많이 들어봤어 우리가? 아인슈타인 훨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인슈타인이 이런 우주 상수를 도입해서 우주 자체가 중력에서 수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훨씬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사람 의견이 뭐할까? 이 사람 의견이 더 맞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한 되게 유명한 인물이 등장해서 저기 서 있는 것처럼 누가 등장하냐면 허블이 등장해요. 허블이 등장해서 허블이 이제 뭘 특정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별이라고 생각해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제 별이라고 생각한 것까지에 뭘 쟀냐면 거리를 쟀어요. 맞지? 어떤 별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구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별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 뭐 하는 거야? 쟀는데 이 별까지에 뭘 재봤냐면 거리를 측정했어요. 거리. 근데 이 중3 때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거든. 그것도 수업을 했니 혹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연주시차가 있죠. 근데 연주시차는 단점 중에 하나가 연주시차는 어차피 각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별이 지구에서 봤을 때 거의 뭐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배웠지? 응. 그러기 때문에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에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그래서 얘는 이제 먼 별까지의 거리는 뭐한다? 잴 수가 없고 그거 말고 또 뭐 계략적인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 뭐였어? 뭐 10파세 양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뭐 10파세 있다 모르냐? 이거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뭐야? 뺀 값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겉보기 등급의 절대 등급 뺀 값을 갖고 대략적으로 뭐 10파세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10파세 있다 이 얘기 하는데 나중에 뭐 지구학원이나 이런 걸 배우면 포그슨 공식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이거를 빼고 뭔가 뒤에 수식을 쓰면 아주 먼 별까지 거리도 다 뭐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안드로메다라는 별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거리를 재봤더니 그 별까지 거리가 우리 은하를 뭐하냐면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곧 뭐라고 생각했는데 우주라고 생각했는데 우주 밖에 뭐야? 별이 박혀 있는 거니까 우리 은하가 곧 뭐가 아니라는 거야. 우주가 아니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우리 은하라고 생각하는 것 바깥에 이제 안드로메다라는 별이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라는 별이 은하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은하들을 뭐한다? 여러 은하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 은하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서 점점 뭐하냐면 멀어진다는 걸 이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우주는 뭐한다고 했냐면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요게 뭐야? 하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제일 잘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주 상수를 갖고 우주를 해석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사과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우리는 우주가 뭐 한다고 생각한 거다.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걸 허블이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 이게 시간을 이렇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뭐야? 되돌리면 우주는 크기가 점점 뭐야 돼? 작아지잖아. 그래서 우주는 크기가 이제 점점 작아져서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우주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입장이 하나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게 빅뱅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누가 되냐면 조지 강모프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은 이제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우주가 크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한 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점에서 시작할 때 빅뱅이다라고 하니까 이 빅뱅이라는 뜻이 대폭발 우주론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주는 한 점에서 뭘 했다. 한 점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을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논쟁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이제 일단이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이쪽에 존재를 해서 정상 우주론을 존재하는 사람, 그 주장하는 사람은 리처드 호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분명히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뭐 하는 건 맞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긴 한데 우주의 처음 시작이 빅뱅을 통해서 뭐 하냐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받아들이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 한다? 안 중요하고 그냥 우주는 뭐였다? 우주는 팽창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는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건 좀 이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야. 어차피 우리 지금 스토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게 여담인데 실제로 이제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는 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주장했거든.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이 빅뱅이라는 건 얘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 조지 가모프의 주장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애들은 총싸움하면 땅 뭐 이러잖아. 근데 외국 애들은 총싸움하면 뭐야? 뱅뱅뱅 뱅뱅뱅 거리는데 그 앞에다 이제 뭘 붙인 거야? 빅뱅 이렇게 했으니까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총싸움하듯이 빵빵빵 이런 것 때문에 폭발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약 올리려고 만들었는데 뉘앙스가 이거보다 이게 뭐한 거야? 더 나아서 그냥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뭐가 있었는데 논쟁이 있었는데 이 조지 가모프가 만약에 우주가 이런 커다란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거잖아. 뭔가 폭발을 통해서 빵 뭔가 터지잖아.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핵폭탄이 터졌다고 치면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랑 뭐가 나온다? 빛이 쏟아져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조지 가모프가 주장한 거는 만약에 진짜 우주가 폭발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치면 우주에서 지금도 지구를 향해서 끝없이 많은 빛이 뭐한다?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뭐하냐면 예측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 써 있는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체 우주에서 오는 이제 전파를 관찰하는 전파 망원경을 갖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그 빅뱅이 주장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지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그 증거를 뭐할까? 찾아요. 그러니까 그 폭발의 흔적, 그래서 이 우주에서 폭발을 통해서 지구로 계속 뭐가 들어오고 있는데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빛의 증거를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찾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빅뱅의 증거다라고 해서 우주 배경. 그러니까 우주 배경이라는 건 우주 전체에서 지구를 향해서 복사, 끊임없이 빛이 뭐한다?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내서 우리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뭐하다? 맞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그래서 뭐 내신 시험들 풀면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 이렇게 쭉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지금 잘 중요한데 요거 스텝을 기억하세요. 이 흐름이 이렇게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의 어떤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쭉 써있는 결론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뭐한다? 밝혀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뭐한다?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서 그 팽창한다는 거 밑바탕을 기준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두 개의 우주론이 이제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1번에 보는 것처럼 빅뱅 우주론이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일단 첫 번째가 138억 년 전인데, 저 138억 년 전은 뭐 하냐면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심지어 여기 친절한 맛쌤 치면 내가 나오거든. 내가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할 때 거기 보면 선생님이 저기 138억 년이 왜 나오는지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심심하게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고온 공일도의 한 점에서 이제 빅뱅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고 계속 팽창했다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 자,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상 우주론인데, 정상 우주론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 그림. 참고로 이 그림 무조건 내신 시험 문제보다 무조건 나와요. 이제 빅뱅 우주론과 이제 정상 우주론을 서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비교하는 그런 그림.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했고 정상 우주론은 호일, 이 두 명의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고 뭐 등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우주의 크기는 어쨌든 얘는 허블 다음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우주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우주는 무조건 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차이점이거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거에 차이점이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입장은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질량은 계속 뭐 하냐면 일정하다는,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처음에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은하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이렇게 있거든. 그럼 우주가 팽창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몇 개? 일곱 개.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은하는 뭐 하니까? 은하는 그대로 있으니까 우주의 총 질량은 뭐 하지 않는다? 우주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총 질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 우주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주가 뭐 하면 팽창하면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다시 뭐가 생기는 거야. 비어 있는 공간에 은하가 다 생기면서 그 빈 공간을 다시 채워버려. 그 빈 공간을 다시 채우니까 우주의 질량이 계속 뭐 해야 돼?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량이 늘어난다는 건 예를 들면 우주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뭐 평행 우주론에서 우리 우주를 향해서 뭔가 물질이 유입이 돼서 질량이 뭐야? 늘어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술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차이는 얘는 우주의 질량이 계속 일정하고 얘는 이제 우주의 질량이 점점 뭐한다? 지금 나타나게.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뜻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뜻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항상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는 뭐하다? 똑같다는 뜻이. 그게 이제 우주가 팽창, 이 입장에서 할 때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에 있는 우주를 바라보면 원래하고 우주가 어떻게 보이겠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 왜? 우주가 팽창했으면 빈 공간이 생긴 거 원래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얘는 우주가 팽창을 해도, 우주가 팽창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지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 그 부분은 계속 뭐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는 계속 뭐할 거다? 똑같다. 대신에 그게 똑같은 게 유지되려면 팽창하는 동안에 주변에 다시 그 빈 공간에 물질이 뭐야 돼? 채워야 되니까 우주의 질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우주의 밀도랑 이제 온도,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이제 저기서는 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보통 밀도라는 건 P분의 뭐냐면 질량이라는 게 밀도의 개념, P분의 질량. 이제 그 빅뱅 우주론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지만 우주는 뭐하니까? 팽창하니까 얘는 일정하지만 얘가 커지니까 얘는 뭐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주의 밀도는 뭐하냐면 감소한다라고 한 거고, 정상 우주론을 봤을 때 우주의 부피가 는 만큼 모두 같이 따라서 늘어나. 질량 늘어나니까 밀도는 계속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정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바라봐도 우주는 계속 뭐할 것이다?
똑같다라는 의미가 일정의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온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적 있고 정확하게 저걸 이해하려면 뭐 물리원을 하기는 건 맞긴 한데 중학교 3학년 때 구름 생기는 거 배운 적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면 그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들이 있을 때 공기가 상승하면 혹시 기억나니? 단열 뭐 한다고? 단열 팽창 온도가 뭐야?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뭐야? 그지?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가 있을 점에 도달해서 구름이 생긴다고 이렇게 배웠잖아. 비슷한 거예요. 우주가 뭐하니까? 우주가 팽창하니까 팽창하는 과정에서 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아니니까 팽창하면서 온도가 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밀도가 줄면서 온도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상 우주는 그냥 우주는 뭐 과거 현재는 계속 똑같으니까 밀도 똑같은 온도도 뭐하다? 온도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가 뭐야? 좋지. 그잖아. 비교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거의 모든 내신 시험 문제를 보시면 꼭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그림을 보고도 얘는 빅뱅, 얘는 정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과학자나 우주 크기나 질량이나 밀도,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마지막 3번에 보시면 빅뱅 우주론의 확립이다 해서 여러 증거들이 실제로 뭐가 될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야? 첫 번째 얘기한 게 우주 배경입니다. 우주 배경사는 우주 전체에서 지구를 향해서 그 폭발하는 흔적이 빛이 계속 뭐한다? 쏟아져 들어온다. 자,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이 차지하는 질량의 비가 있는데 이 질량의 비가 3대 1이 나오는데 그 3대 1이 나온다는 걸 찾아내.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다시 얘기하면 그 빅뱅을 주장한 사람이 조지 가모프인데 조지 가모프가 자기가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자, 우주는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관측될 것이에요 라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될 것이에요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두 가지 증거들이 다 뭐한다? 두 가지 증거들이 다 관측이 돼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증거 때문에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뭐하다? 맞다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빅뱅 우주론이 거짓말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거짓말이건 참말이건 우리한테는 뭐야?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어차피 지금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뭐 빅뱅이 구라예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쓸데없는 거고 그냥 일단은 개정된 교육과정상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야?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가시면,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라는 이건 이제 2회차 수업하면서 그때 다 뭐 했던 거다? 그때 다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이제 우주는 한 점에서 뭐 하냐면, 빅뱅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가 폭발해서 우주는 현재 뭐 한다? 이르렀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우주가 제일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폭발하면 자, 처음에 자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지.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이제 원래 배웠을 때 뭐하고 뭐다? 기억나니? 전자하고 쿼크. 그지? 그래서 전자하고 쿼크 같은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기본 입자 중에 이제 쿼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양성자, 그 다음에 뭐다? 중성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돼? 원자 뭐가 된다? 핵이 만들어져. 근데 이제 그때 2회차 수업할 때 그냥 별 의미 없이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배우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따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원자 핵은 무슨 원자 핵이냐면 헬륨이라는 게 이제 원자 핵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의미상으로 할 때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원자핵 주변에 뭐가 돌기 시작해서 전자가 이제 붙들려서 돌기 시작하면서 결국 뭐가 생겼다? 자, 원자가 생겼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긴 원자가 뭐가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수소하고 뭐가 될까요? 헬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자가 이게 수소라는 원자랑 헬륨이라는 원자가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됐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순서로 만들어진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가모프다. 그래서 조지 가모프가 이런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는 반드시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의 질량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예측하고 그 예측한 값이 관측이.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고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에 이제 쭉 원래 우리 2회차 수업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써놔서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때 배울 때 이 기본 입자 중에 쿼크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그때 배울 때 쿼크를 몇 종류만 배웠어? 2종류밖에 안 배웠거든. 업이랑 뭐냐면 다음 2종류밖에 안 배웠는데 우리 책을 이제 좀 꼼꼼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기본 입자의 종류다라고 해서 쿼크는 실제로 보면 몇 종류가 있냐면 6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 실제로 뭐 수시험에서 좀 출제가 되고 하는데 시험 보면 쿼크는 2종류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잖아. 그러면 분명 양성자하고 중성자 만들 때 쿼크가 업하고 다운이니까 쿼크는 2종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쿼크는 6종류다라고 본인 머릿속으로 봤을 때 나는 2종류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몇 종류인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만약에 출제가 되려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가 있을 거 아니야. 프린트에 분명히 어디 구석탱이 안에 쿼크가 6종류라고 써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쿼크 6종류 있는데 우리는 그 6종류 중에 뭐만 배운 거다. 업하고 다운만 배웠고 이제 그걸 통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이 된다. 이제 요거를 배운 거죠.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일단 제목이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이다라고 해서 이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은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되고 이 스토리를 완성한 사람이 이제 뭐가 되냐면 조지 가모프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큰 틀이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요거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이제 빅뱅과 입자의 생성이다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했으니까 이제 조지 가모프가 주장한 거죠. 따르면 빅뱅 직후에 이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최초로 기본 입자가 생기고 그 기본 입자를 기반으로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겨서 결국은 우주에 뭐가 되냐면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 스토리고,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빅뱅 핵 합성 이렇게 부르고, 이 빅뱅 핵 합성이랄 때 핵 합성이면 어떤 핵을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헬륨이라고 하는 핵을 뭐한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전에 선생님이 그린 거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어서 저 그림을 뭐 하면 되냐면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완자책 뒤에 이걸 잘 정리하는 놈이 한 장짜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런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숫자들. 이걸 뭐 한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틀에 다시 하나씩 뭐 하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빅뱅, 자, 그 다음에 기본 입자 생성,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생성, 그 다음에가 이제 입자의 생성인데 여기에 이게 딱 이렇게 경계를 지을 때 뭐가 써 있어? 자, 요 내용이 써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열 지을 때, 자, 빅뱅이 시작한 다음에 얼마냐면 3분 후. 3분 요리. 3분 요리죠. 3분 후에
켈빈이라는 보통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 쓰는 거는 뭘 쓰는데 섭씨 온도를 쓰는 거고 보통 과학에서 쓰는 건 켈빈 온도에서 그냥 15켈빈 하면 그냥 온도를 의미하는구나. 절대 온도긴 하는데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온도가 15켈빈 정도 되고 빅뱅 후에 약 3분이 됐을 때 자, 뭐가 만들어졌다. 원자핵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자핵이 만들어진 게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왜 이걸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봤을 때 수소란 원소랑 자, 헬륨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고 헬륨 원자 번호 2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번호를 넘버링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양성자 숫자. 양성자 숫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다?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3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 전에 이미 수소 원자핵은 뭐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빅뱅 후 3분이 지난 후에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뭐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그냥 빅뱅 후 3분 후에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원자핵인지 설명을 뭐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시험 문제는 내지 않고 반드시 만약에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이 3분이라는 시간을 기준할 때 이전에 이미 수소를 구성하는 원자핵이 만들어진 양성자 자체가 원자핵이니까 그리고 3분 후에 뭐가 되냐면 헬륨을 구성하는 이제 원자핵이 생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기가 있죠. 여기. 자, 요 그림상에만 이제 여기를 기억해요. 여기를 기억해서 여기가 이제 어디가 되냐면 빅뱅 후에 38만 년이 지나 38만 년 후 이것도 역시 되게 무한 숫자야. 우리나라 사람이 약간 익숙한 숫자 중에 하나지. 38 우리가 38 써있으니까 그죠? 미안해 외우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38만 년이 지났을 때 38만이 지났을 때 자, 우주의 온도가 얼마냐면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쯤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을 해서 가다가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요 틀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다 추가로 해서 요 시기가 3분이고 15켈빈이고 자, 요 시기가 38만 년이고 3000켈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조금씩 내용이 뭐야? 계속 추가가 돼. 알지? 그러니까 큰 틀상으로 봤을 때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고 그 집어넣어야 되는 거에 조금씩 디테일을 달려서 하나씩 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그림상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제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가면 이제 모음가들이 막 좀 써 있는데, 어디 또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자, 여기 이제 3번에 보시죠. 3번에 나오는 양성자, 중성자, 생성, 자, 요 부분에서, 자, 여기, 자, 중요한 부분이 두 개 있어. 자, 여기랑 여기요. 첫 번째 여기여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요 파트를 설명하자. 요 파트. 자, 요 파트를 설명할 때 여기 쓰는 것처럼 양성자하고 중성자 생성된 초기에는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뭐냐면 자,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했다는 게 의미는 뭐냐면 우주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만약에 내가 개수의 비를 보면 개수의 비가 비슷했으니까 뭐다? 1대 1이다. 알겠죠? 근데 이게 비슷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했던 이유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자유롭게 서로 뭐가 되냐면 서로 변하게 되겠죠. 어차피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구성하는 쿼크들이 뭐야? 종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전환되는 속도가 뭐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우주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몇 대 몇으로 존재했다. 자, 1대1로 존재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비슷했었는데 점차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뭐냐면 많아졌대. 그러니까 원래는 비슷했는데
자, 시간이 좀 흘러감에 따라서 개수의 차이가 생겼는데 누가 더 많아졌다?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만큼 많아졌냐라고 했을 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14대 2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그냥 몇 대 몇이야? 7대 1인데 14대 2로 기억을 해야지만 그렇지? 14대 2로 기억을 해야지만 계산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모형으로 뭔가 계산할 때는 14대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생겼냐 이거야. 그래서 불균형이 생긴 이유는 그냥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냥 흘려들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이게 원래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좀 비교해보면 중성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거든. 근데 그냥 흘려드는 거. 요런 식이 있어요. 요런 식. 이는 mc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서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여기다 좀 적용을 해보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땐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진다는 의미는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뭐하면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얘가 생긴다. 그럼 반대로 중성자에서 양성자가 될 때는 질량이 조금 주니까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질량이 좀 뭐 한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주 초기에는 이제 이 속도와 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몇 대 몇인데? 1대 2인데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 그 우주가 팽창을 아까 설명한 게 단열 팽창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뭐한다? 모두 떨어지거든. 모두 떨어진다는 우주가 점점 식어간다는 얘기야. 우주가 점점 식어가니까 이 입자들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얘가 얘로 되는 과정은 잘 뭐야? 못 일어나는 거야.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얘로 되는 과정은 뭐야? 이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이 과정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차이 때문에 원래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1대1로 존재했는데 거기에 불균형이 생겨서 몇 대 몇이 됐다? 14대 2가 된 거야. 14대 2가. 그게 돼? 근데 만약에 이제 14대 2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그러면 얘로 가는 과정은 안 일어나는데 만약 얘로 가는 과정이 계속 잘 일어났으면 결국 우주에는 뭐가 없어야 돼? 중소가 없어야 되는데 요 과정이 이제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면서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이제 그 없어지려고 하는 중성자, 양성자하고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돼서 그 사라지는 거를 상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개수가 비슷해서 1대1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대 몇이 됐다? 14대 2가 됐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 양성자는 그 자체로 뭐가 되냐면 수소 원자핵.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빅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분 후에 빅뱅 후에 3분 후에 뭐다? 헬륨 원자핵이 생긴 거고 수소 원자핵은 뭐다? 이미 3분 전에 뭐하다? 3분 전에 완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죠. 원래 요 페이지까지 하고 항상 원래 쉬어. 좀만 기다려. 오늘 더 훨씬 일찍 나와. 피곤하면 더 피곤하지. 뭐가 온다고? 뭘 고치고 온다고? 뭘 고치고 온 거야? 뭘 새로 산 거야? 뭐 식기세척기인가? 샀어. 새로 사서 그게 오늘 배달이 온 거야? 오늘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건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건 이제 우주의 온도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 15 켈빈 이하로 낮아져서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 운동이 느려지면서 이제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어가면 되거든. 자, 여기 써 있는 요 스토리를 이어가면 좀 전에 선생님이 14대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1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둘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율이 몇 대 몇이다? 자, 14대 2다.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저기 써 있는 말로 하면
얘네들이 요렇게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요렇게 모여서 뭐가 된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럼 나머지 얘네들 양성자는 뭐가 됐다? 수소 원자핵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원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이었다가 불균형이 생겨서 그 숫자가 14대2가 됐는데, 그 14대2를 기준으로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나머지 이거는 수소 원자핵이 됐으니까 우주에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에 존재하는 뭐에 비냐면 개수의 비가 12대 몇이 된 거야? 1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수소 원자핵이 되니까 10이고, 자 요거는 헬륨이 되니까 개수비가 12대 1이 된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개수비가 12대 1이 됐는데, 보통 우리는 원자핵의 질량을 표현할 때, 정확히 치면 뭐 파워에서 질량수를 표현할 때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양성자와 중성자가 선생님이 아까 이제 중성자, 양성자 아주 조금 무겁거든? 그러니까 아주 조금 무거우니까 거의 얘네들이 질량이 뭐하다고 치면 비슷하다고 쳤을 때 우주에 수소라는 원자핵이 12개 존재하고 헬륨이라는 원자핵이 4개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수소 원자핵 하나랑 헬륨 원자핵 하나는 질량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4배. 얘가 얘보다 4배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수소라는 거하고 헬륨이 존재하는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몇인데? 12대 1인데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이라고 생각해보면 1자리가 몇 개 있고 1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의 하나의 질량은 몇이라고 생각하면 4라고 생각하면 그 4자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12대 1에서 이 개수비를 질량값으로 바꾸면 몇 대 몇이 나온다? 이게 3대 2. 그래서 조지 암호프라는 사람이 자, 이런 식을 통해서 만약에 빅뱅이 일어났으면 우주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빅뱅의 약 3분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었다 라는 거를 조지 암호프가 예측한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는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를 핵 합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우주 초기 과정에서는 뭐까지만 만들어지고 끝인 거야. 수소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 끝이야. 에너지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핵 합성을 일으킬 만한 에너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별이라는 게 탄생하는데 이제 그 별이라는 합성 과정에서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우거든. 그래서 이제 별이라는 탄생 과정에서 이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 확대경에 있는 내용은 그냥 뭘 보여주는 거냐면, 확대경의 내용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러프하게 그냥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됐다? 헬륨 원자핵이 됐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헬륨이 뭐 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뭐야? 보여주는 거야. 그냥 뭐 내신 시험 문제 풀면 내는 학교도 있고 내지 않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그냥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먼저 뭐 한 다음에 결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양성자 하나가 합쳐져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다시 중성자 합쳐지면 자, 이렇게 헬륨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된다. 이 느낌. 그 다음에 쟤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차이는 얘는 똑같은데 순서가 이거 바뀐 거잖아. 얘는 양성자가 결합하는데 얘는 뭐가 결합해? 중성자가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짜리가 되고 거기에 다시 양성자가 합쳐지면 뭐다? 헬륨 원자핵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이 자,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이 그냥 뭐다?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자 몇 개랑 두 개랑 중성자 몇 개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뭐한다? 자, 생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되죠? 잠깐 쉴게요. 그래.